네, 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콘다 env environment의 리스트를 보면은 다시 IR201이 생겼죠. 콘다 액티베이트 201하면은 들어와줬습니다. 여기 이제 R을 쳐도 잘 들어와주고,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할 패키지 타이드버스를 쳐도 잘 로드되고, 아까 이제 설치했던 EPT라는 패키지도 잘 로드되고, 정상적으로 내가 이제 아까 작업했던 그 환경이 돌아왔죠. 마치 이제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 넣기만 했는데, 그쵸? 그래서 그 가상 환경 이런 게 이제 되게 그 뭐 어려운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파고들면서 따지고 보니까 그냥 폴더들이에요. 폴더들이고, 패키지가 설치하는 위치를 이제 좀 바꿔가지고 마치 이제 별도의 컴퓨터가 이제 각각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콘다 인스톨 여기서 -c 콘다 포지 주피터 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R이랑 주피터 랩이랑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콘다 아니고 콘다. 자, 이제 아마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얘는 좀 설치를 하고 주피터 랩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커맨더에서 작업하는 거랑 별개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 가지고 볼 수 있는 환경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 IR 2021이라는 환경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이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 유저 C의 아나콘다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여기에 깔려 있는 패키지를 로딩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떴고, 지금 제가 이거를 클릭하는 게 뭐랑 똑같냐면은 콘다 액티베이터 IR20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면은 아나콘다의 ENV IR201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이제 가서 여기에 있는 패키지들을 로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는 방금 이제 설치를 했나 보네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설치가 된 거는 이제 런치라고 뜨고, 되지 않은 거는 인스톨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베이스로 다시 가니까, 베이스로 가면은 주피터 랩이 여기도 3.0.14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방금 제가 IR2021로 가면은 3.1.18 뭐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는 거하고 여기서 또 주피터 랩을 실행하는 게 같은 효과를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주피터 랩이랑 이제 R이랑 연결해서 뭐 이제 쓰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결론은 지금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는 윈도우에서 설치한 R4.1.1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R 스튜디오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상 환경에 아나콘다로 설치한 애는 주피터 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다른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R 스튜디오도 ID라고 하고 얘도 ID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코드도 이제 메모장처럼 쓰면서 그거를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도 있고, 도움말을 하면 옆에 창이 딱 나와서 도움말도 보여주고 그림도 뭐 그려주고, 아니면 뭐 주피터 같은 경우는 마크다운이랑 결합해갖고 뭐 설명을 수식 같은 거를 치면서
또 코드랑 이제 수식이랑 섞어서 마치 이제 하나의 어떤 다큐멘터처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선호하는 게 있으면은 그 선호하는 아이디를 쓰면 되고 이 본체는 각각 여기랑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피터 랩을 윈도우에 설치한 얘랑 이제 연결을 하거나 얘 가상 환경에 설치한 R을 R 스튜디오랑 연결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상 환경에 있는 R을 이거는 그 가능합니다. 일단 가능한데 리눅스에서 가능해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에서 우분투를 깔 수가 있거든요.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서브 시스템으로 우분투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우분투에서 다시 이제 R 스튜디오를 깔고 우분투용 아나콘다를 깔고 뭐 등등등등 하면 연결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좀 귀찮죠. 그리고 지금 요거 윈도우에 설치된 얘를 여기에 연결하는 거는 제가 안 해봤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못 보고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안 해봤는데 아마 뭐 연구를 하면은 컴퓨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을 연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가상 환경에 있는 거랑 연결을 하면 되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가상 환경에 R을 서로 이제 두 개가 독립적으로 깔려 있죠. 일단 이게 독립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주피터 끄고 일단 다시 커맨드로 돌아와서 여기 R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요게 이제 여기 있는 파일이 불러와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라이브러리에 R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R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또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EPT라는 폴더가 있기 때문이죠. 이 폴더를 삭제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시 R을 실행해서 라이브러리를 했을 때 얘가 없는 패키지라고 나오지만 R 스튜디오에서는 독립적으로 그 다른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죠. 라이브러리 이게 여전히 동작하죠. 왜냐하면은 그 아까 윈도우 뭐 있죠. 그 경로에 그러니까 이 제가 지운 거는 그 요 경로에 있는 라이브러리 지운 게 아니고 가상 환경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지운 거니까 여기는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이제 쓸 수 있는 것처럼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드는 의문이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왜 프로그램을 두 개씩 깔아갖고 써야 되냐? 왜 컴퓨터를 가상 컴퓨터를 몇 개씩 만들어서 써야 되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윈도우 너무 좀 불편해가지고 이거를 복사해서 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응도 좀 느리고 불편해가지고 네.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좀 정리를 더 하면은 그 윈도우에 설치한 R을 이제 주피터 랩으로 이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R을 설치할 때 윈도우에 직접 설치하고 가상 환경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의문은 왜 이렇게 여러 개를 해야 되느냐고, 두 번째 의문은 그럼 왜 그냥 베이스에 설치하면 되지 왜 여기 새로운 가상 환경에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일단 그 가상 환경을 만든다는 거는 그 이유가 패키지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의문이 생기죠. 충돌은 왜 일어나지? 도대체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길래 충돌이 일어나지? 이거는 오픈소스의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픈소스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공짜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페이를 지불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인데, 또 반대로 말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누구나 또 내가 개발자로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개발한 거를 또 누구한테나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짜라는 것보다 누구나 참여 가능, 그리고 누구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만든 패키지도 보셨죠. 그리고 요즘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쓸 때 교수님들 논문 많이 쓰잖아요. 다른 교수님들 이제 논문 같은 거 쓰면은 내가 어떤 이제 방법을 제안했다 하면은 그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저널에 이제 내겠죠. 논문을 내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를 돌린 코드를 네가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줘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막 코드를 정리해서 올리는 김에, 그 저널에 보내는 김에 이런 R 같은데 크랜에다가 올려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좀 유명한 논문 같은 경우는 1논문당 1패키지 이렇게 되죠. 근데 교수님 한 명당 1년에 논문을 뭐 한 2편, 3편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이, 그러니까 활발하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를 뭐 한두 개씩 1년에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전북대만 해도 교수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개씩 만들고 또 다른 학교에서 1년에 몇 개씩 만들겠죠. 논문은 겹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패키지들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패키지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다른 교수님들이 만든,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만든 패키지를 이제 구경을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럼 제가 그 패키지를 갖고 와서 제가 이제 발전된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도 제가 만든 패키지를 제가 뭐 대학원생을 받으면은 대학원생한테 이거 내가 만든 패키지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너도 논문을 써보고 그걸 패키지로 만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그 학생이 패키지를 만들면은 제가 만든 거 위에다가 아까 EPT라는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지가 있다고 치면은 그 위에다가 어떤 발전시킨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가능한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A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스몰 a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스몰 a를 보고 B라는 패키지를 만듭니다. 그다음 C라는 사람이 스몰 b를 보고 C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A라는 패키지에서 어떤 함수 이름을 뭐 아까 뭐였지? ept decompose 이거였나? 이런 함수 이름을 그냥 ept 언더바 decompose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A라는 패키지를 기반으로 B라는 패키지를 내가 만들었는데 얘가 갑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럼 얘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리고 얘도 돌아가지 않겠죠. 이게 충돌입니다. 이런 경우로 제가 진짜 경험을 했어요. R을 쓰면서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제가 잘 쓰던 코드인데 갑자기 버전 업데이트하고 뭔가 쭉 하고 이제 봤는데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추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만든 사람이 함수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함수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뭐 기능도 좀 추가했을 수도 있고, 뭐 버전이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패키지가 이제 버전이 바뀌는데 함수가 이제 없던 게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없던 게 생기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는데 있던 거를 조금 이름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있던 함수를 기능을 삭제해버리다던가 이러면은 충돌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다른 것들을 다 연구했는데 그 연구들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패키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뭐 굉장히 큰 회사나 뭐 그런 단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연구자가 이렇게 만드는 거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 연구자가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오픈소스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용 패키지들과
비교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하는 거죠. 아무튼 충돌이 일어나는 거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충돌이 일어나는 걸 알았으면은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다시 좀 설명을 하면 EPT 디컴포즈라는 이제 함수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서 제가 여기에 있던 기존 A라는 패키지를 버전 1.0으로 만들었으면은 이걸 이렇게 바꾸고 버전을 이제 1.0에서 1.2로 뭐 올렸다고 칩시다. 근데 B라는 패키지도 A라는 패키지를 기반으로 1.0을 만들고 C라는 패키지도 1.0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얘가 세 개가 다 1.0, 1.0, 1.0일 때는 잘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얘가 1.2로 바뀌면서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1.2를 설치하지 말고 더 낮은 버전을 설치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그냥 기록을 하면 됩니다. 아, A, B, C 패키지를 1.0, 1.0, 1.0으로 하니까 저는 잘 돌아가요. 이런 거를 정보를 모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올리면 돼요.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뭐 전북대 R 인문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그런 데 가가지고 이 패키지하고 A라는 패키지를 버전 1.0으로 깔고 B라는 패키지를 버전 1.0으로 깔고 그다음에 C라는 패키지도 버전 1.0으로 깔고 이러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를 그냥 글로 써요. 아니면 혹은 뭐 2.3 얘는 그다음에 1.9 뭐 얘는 0.2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겠다. 요렇게 나는 요 조합으로 하니까 A, B, C가 모두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동작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글로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이거를 A를 2.2가 아닌 2.3으로 올려도 괜찮더라. 뭐 이렇게 또 리포트가 될 수가 있죠. 그냥 이것저것 깔아보고 포맷해보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을 테스트할 수 있죠. 이런 그 버전들을 테스트해서 막 커뮤니티에 올리잖아요. 이 커뮤니티 이름들을 이런 커뮤니티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나콘다에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가 콘다4지라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가 있고 R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 뭐 파이토치라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이 커뮤니티에 뭐 콘다4지라는 커뮤니티에 가면은 뭐 내가 이런 버전을 테스트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A 뭐 예를 들어서 C를 설치하고 싶잖아요. 그럼 C를 설치하고 싶으면은 C는 B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B는 A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패키지인데 결국엔 C를 하려면 A, B, C를 다 설치해야 되고 A, B, C를 이러한 버전들의 조합으로 설치하면은 충돌이 없다. 이런 게 여기에 어떤 글로 있다는 거죠. 글이 아니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어떤 정보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나는 콘다 인스톨 뭐를 이제 C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싶죠. C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내가 그 콘다4지라는 커뮤니티에서 검증된 그런 패키지 리스트 이런 조합으로 설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C 콘다 그러니까 -C에서 여기 이 C가 의미하는 건 콘다4지라는 그 채널을 의미합니다. 채널의 약자예요. 콘다4지 C 이렇게 하면은 콘다4지라는 채널에서 추천하는 그 버전들의 조합으로 패키지 C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콘다4지라는 채널도 있고 파이토치라는 채널도 있고 뭐 R이라는 채널도 있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리스트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리고 어떤 거는 특정 채널에서는 특정 패키지에 대해서 되게 활발하게 연구를 할 텐데 또 다른 채널에서는 다른 패키지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토치라는 거는 딥러닝을 돌리기 위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이 파이토치랑 관련된 패키지들은 여기 파이토치라는 채널에서 가장 이제 최신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많이 해보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R은 이제 그 R을 쓰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인데 여기는 또 R에 관련된 패키지들이 잘 되어 있겠죠. 콘다4지가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를 많이 쓰는데 이런 채널들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선택해서 추천을 해서 깔아주면 돼요. 요거를 이제 비유를 하면 뭐냐면은 그 옛날에는 패키지를 까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단순한 패키지를 까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오픈소스가 많이 커지게 되면서 요렇게 누구나 참여하면서 이런 패키지들을 뭐 A를 기반으로 B를 만들고 B를 기반으로 C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드를 좀 자주 수정하는 사람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패키지 간에 디펜던시가 생기면서 하나가 틀어지면 다른 것도 이제 다 틀어지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쵸?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설치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어요. 이 정도는 그냥 갈 수 있죠. 그냥 차표 끊어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브라질을 가고 싶어요. 이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비행기만 타고 가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브라질 가려면은 비행기가 한 번에 안 갈 수도 있고, 어딘가를 이제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언제 출발하는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고, 그러면은 뭐 호주를 경유해서 간다, 아니면 미국을 경유해서 간다 이러면은 미국을 경유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제 비행기가 도착하고, 그럼 다음 비행기를 타려면은 몇 시간 동안 이제 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때는 또 이제 뭐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비행기 공백 동안 숙소를 잡으려면 또 뭐 어디 숙소 사이트 들어가서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그럼 나와서 또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식당도 알아봐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나는 그냥 브라질을 가고 싶은데 옛날에는 그냥 브라질 간다 그러는 브라질 표 있었고 그거만 딱 끊으면 됐는데, 이제 난 그냥 C라는 패키지를 깔고 싶은데 그 전에 막 이거 뭐 A도 뭐 몇 점 몇으로 깔아야 되고 B도 몇 점 몇으로 깔아야 되고 뭐는 뭐 윈도우의 경우에 뭐도 깔아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이제 한국에서 브라질 가는 거를 대신 여행 일정을 짜주는 여행사가 있죠. 여행사가 있듯이 이것도 패키지를 대신 설치해주는 패키지 설치 대행 업체 같은 게 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다 인스톨, 그러면은 나는 대행 업체를 통해서 패키지를 깔 거야. 뭐 C라는 패키지를 깔 건데, 그럼 콘다 포지는 뭐냐? 콘다 포지는 그냥 여행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롯데 뭐 여행사 뭐 이런 거로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뭐 뭐지 뭐 하나 뭐 이런 거로 할 수도 있고, 그 업체마다 이제 또 브라질로 가는 방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조금씩 다르겠죠. 물론 이제 최적화된 루트는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듯이 여기 있는 버전들의 조합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나콘다를 왜 해야 되느냐, 왜 설치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아나콘다에서 채널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내용이 되게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채널이라고 있죠. 이렇게 채널. 그럼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커뮤니티가 보통 이제 특화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특화된 커뮤니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받는 거를 의미해요. 거기에서 추천하는 리스트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애드 콘다 포지 이렇게 하면은 콘다 포지라는 이제 커뮤니티를 찾아요. 이거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토치 라는 커뮤니티를 추가하면은 여기 파이토치를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은 업데이트 채널 이렇게 하면은 이 리스트들이, 여기 추천되어 있는 리스트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여행사가 추천하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는 루트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브라질 말고 뭐 독일은 어떠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설치하는데, 이제 채널을 추가할수록,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추가할수록 이제 목록들이 확실하게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새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뭐야? 즐겨 추천? 아무튼 그 추천하는 리스트가 달라지게 되고, 이 채널에서 그 추천하는 이 품목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얘를 설치하는 기타 종속성 버전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디폴트로 하고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해서 하면은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그거로 설치가 되는지 버전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를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상한 커뮤니티가 이제 별로 인기 없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뭔가 거기서 추천한 리스트로 하면은 되게 이제 고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이제 브라질을 가는데 잘 이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일정을 참고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막 그 뭐 17시간 동안 굶어야 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되게 고생스럽게 뭔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아무거나 누르는 것보다 여기에서 검증된 채널에서 추천하는 그 리스트로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 상관없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 이게 런치하는 건 상관없는데 인스톨하는 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환경에서 해야지. 여기 베이스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베이스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깔리겠어요? 딱 봐도 여기에 아나콘다의 라이브러리 여기에 깔리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구나. 여기에 깔리게 되겠죠. 여기에. 이런데 이제 R이라는 게 깔리고 그 안에 깔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베이스에 내가 뭐를 잘못 깔았어요. 예를 들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있는 거를 날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폴더를 지우려고 보니까 이거 아나콘다에 있는 폴더잖아요. 그럼 아나콘다를 삭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콘다에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다가 실패하면은 그 가상 환경만 날리면 되는데 베이스에 깔면은 아나콘다를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일단 여기 베이스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뭐를 깔지 마라. 가급적이면 뭐를 깔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다면은 여기서 차라리 까는 게 좋은데 여기서 깔아도 이렇게 GUI에서 추천하는 거는 잘못 깔릴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검증된 채널을 통해서 까는 이 콘솔을 통해 가지고 좀 채널을 바꿔가면서 세세하게 컨트롤해서 까는 게 좋고 뭐 여기서 이렇게 깐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깔아서 이 환경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 환경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또 새로 세팅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내용들은 어느 정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이런 충돌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실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 제가 R을 쓰면서는 몇 번 경험 안 해봤어요. 한 2번, 3번 정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개인이 개발한 패키지를 쓰면은 이런 일이 좀 잘 일어나고 그 다른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패키지들은 안정된 패키지를 많이 추천하고 수업에 쓰잖아요. 그럴 때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이미 안전한 패키지들은 업데이트도 잘 일어나지 않고 이제 그 유명한 패키지들은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함수 하나 잘못 지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충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지 않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보통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를 잘못 건드리지 않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파이썬은 솔직히 좀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파이썬이 발전 속도가 또 빠르다 보니까 그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되고 업데이트가 많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생길 소지도 되게 많다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하면 충돌이 좀 자주 일어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R은 제가 이제 평생 쓰면서 평생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통계 공부한 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한 10년간 쓰면서 한 두세 번 이렇게 경험했으면은 파이썬은 1년에 한 두세 번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충돌을.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파이썬은 하여튼 좀 자주 경험합니다. 두세 번 정도 경험을 제가 했던 것 같고 R이랑 이제 파이썬이랑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빈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R을 쓰는 거랑 파이썬을 쓰는 거랑 두 개를 좀 연계해서 쓰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틀어줘도 나머지 이제 확 틀어지니까 R이랑 이제 파이썬이랑 같이 쓰면은 빈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아무튼 뭐 가상환경, 아나콘다 등등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숙제는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디버스 깐 거를 바탕으로 타이디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제가 이제 실습한 내용들은 그 따라서 쳐볼 필요는 없어요. 괜히 그 환경만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것 때문에 뭐를 하는구나, 가상환경이라는 거 쓰는구나, 아나콘다라는 거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